저는 대기업을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왠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낮은 스펙이지만 톡톡 튀는 개성으로 대기업에 취업하는 후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그건 남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고 저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20대 남자가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을 선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졸업하신 선배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모두가 다 알만한 대기업에 취업했었고 스펙을 물어보니 당시 제 기준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학점 3.5, 토익 850점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장점을 부각시켜서 취업에 성공했냐고 물어보니 기업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했고 자기가 분석했던 그 자료를 PT 면접 때 발표했는데 면접 때 운이 좋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라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PPT 자료를 저희에게 공유해줬어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역시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의 PPT는 나도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잘못된 자신감이 저의 대학 생활의 안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핑계겠지만 1학년 때 잘못된 목표를 가져버려서인지 저도 3.5 정도의 학점으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극심한 취업난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와도 나는 남들과 달리 운이 좋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들 다 따는 그 쉬워 보이던 토익은 800점은커녕 700점을 넘기에도 벅찼고 한두 달만 바짝하면 800점은 넘긴다는 주변의 후기들을 보면서 내 영어 실력과 지능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시험이 한창 뜨던 시기였기 때문에 스피킹 시험으로 방향을 틀어 오픽을 한 달 정도 열심히 준비하니 예상치 못하게 AL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도 이 점수만 있으면 이제 어디든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토르가 망치를 얻은 것 같은 힘을 가진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인적성과 면접만 준비하면 곧 대기업 사원증이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서 몇 달을 독서실에서 공부했지만 현실의 벽은 훨씬 높았습니다. 거의 50개 정도의 기업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5개 회사만 서류가 합격했고 그 5개 회사도 인적성 검사와 1차 면접에서 모두 탈락했어요. 오픽 준비, 자소서 준비, 인적성 공부, 면접 스터디 등 기나긴 6개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까지 단 한 군데도 도달하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바라보며 저는 고민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걸 한 시즌 더 해서 대기업에 다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현실을 깨닫고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인가? 고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빠르게 직시할 수 있었어요. 한두 군데라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했으면 다시 도전했을 것 같지만 미련이나 안타까움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나의 사원증을 자랑하는 멋진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기에는 나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답이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람인 잡코리아 이력서를 넣고 중소기업에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바로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연봉을 보니 3,500만 원 정도를 주는 곳에 한두 군데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4천만 원을 받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회사지만 3,500만 원 정도 받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급여라고 생각하며 나름 기분 좋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서도 10곳 가까이 면접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을 하면서 저의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의 동기들의 인스타에는 대기업 및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합격하며 회사 동료들과 어깨동무하며 사원증을 걸고 있는 게시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동기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취준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왜 친구들을 못 만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동기들이 잘 되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부러우면서 너무 그 친구가 미워 보이기도 하고 나는 왜 안 되는지 이 세상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동시에 대기업은커녕 연봉 3천 중반의 중소기업에도 합격하지 못하면서 나의 위치를 점점 낮춰가는 것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사장님 포함 인원 3명의 작은 무역회사에 연봉 3천만 원으로 취업을 했고 중소기업에서 3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것도 나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중소기업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연봉 3천만 원을 제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초년생 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회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가지 못하면 세상의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을 만나기가 쪽팔릴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중소기업을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도 한 달 동안은 다닐까 말까를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 당시 취준을 6개월 더 준비했다고 저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나 저의 첫 취업 때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에 합격하거나 무슨 시험에 합격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룰 자신이 없을 때, 그러나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막연하게 준비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취준생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준비보다는 어디라도 그 상황에 최적의 회사나 경험을 하면서 일단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점점 선택지는 많아지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도 늘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알바를 하지 마시고 어떤 곳이든 계약직으로라도 들어가서 무언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